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유승한 감독, 송중기 주연의 영화 군함도. 이 영화는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시마 섬은 모양이 마치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생긴 게 군함처럼 생겼을 뿐 하시마 섬은 군사시설은 아니었습니다. 탄광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계 곳곳에는 실제 군함처럼 쓰였던 진짜 군함도가 많았다는 거. 오늘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무적의 군함,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크 섬 근처에는 다이아몬드 락이라는 바위섬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바위섬으로 보이는 이 섬은 영국 해군에 의해 실제로 군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한창 전쟁을 하던 1804년 영국 해군의 셰무얼 후드 제독은 5문의 해안포를 섬에 설치한 다음 HMS 다이아몬드 락 함이라는 이름을 붙여 영국 해군 함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톱만한 바위섬이지만 영국 식민지를 향해 진격하는 프랑스 해군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포르드 프랑스만으로 들어오는 입구 한복판에 이 섬이 딱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섬에는 100여 명의 병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섬이 군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군함 승조원들이었던 거죠. 1805년 프랑스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섬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14척의 프랑스 함대가 공격했지만 끄떡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됐지만 영국 측 피해는 전사 1명, 부상자 2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군은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다이아몬드 락에는 요만큼의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군이 가까스로 섬에 상륙했지만 사다리도 없이 이 높은 절벽을 기어오를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국군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 자체는 멀쩡했지만 탄약이 떨어진 데다 식수 탱크에 금이 가서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침몰은 하지 않았지만 보급에 문제가 생긴 다이아몬드 락함은 1805년 5월에 프랑스 해군에 의해 납포가 됩니다. 실제로는 항복하고 섬을 프랑스군에게 넘겨준 것이지만 이 섬이 영국 해군의 군함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납포가 된 거죠. 다이아몬드 락 함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프랑스 해군은 이 섬을 점령하자마자 여기에 있던 대포들을 전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해요. 지금도 이 섬 주변을 스쿠버 다이빙해서 들어가 보면 그때 수장시켰던 대포들이 보인답니다. 전투 당시 다이아몬드 락 함을 이끌었던 모리스 함장은 나중에 진짜 군함에 배속받고 제도까지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 해군의 군함들은 이 섬 앞을 지날 때는 군함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경례를 한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락과 비슷한 섬이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마닐라만 입구에 이렇게 생긴 섬이 있어요. 진짜 군함처럼 생겼죠. 여기는 미국이 마닐라로 들어오는 적의 해군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포트 드럼이라는 요새입니다. 입지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만으로 들어오는 입구 한복판에 있거든요.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획득한 미국은 마닐라만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섬 4개를 요새로 만드는데 그중 가장 위치가 좋았던 곳이 엘프레일이라는 바위섬이었습니다. 위치는 환상적인데 문제는 이 바위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 대포를 충분하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동원해서 섬 주변에 거대한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섬의 바다 한가운데에 적의 침입을 막는 전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구조물의 형태를 아예 군함 모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려 10년의 공사 끝에 만들어진 이 섬은 생긴 것부터 옛날 군함의 일종이었던 모니터함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닐라함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이걸 보고 군함으로 착각해서 신호를 보내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이 섬을 USS 드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USS는 미 해군의 군함을 부르는 약칭이니까 군함 대접을 해준 거죠. 배가 아닌 실제 섬이다 보니 이 섬에 배치된 포들의 위력이 정말 무시
무시무시했습니다. 14인치 49경장포가 주포였는데 포탄 중량 548kg의 사정거리가 거의 20km, 부포로는 6인치 포가 3원 있었는데 40kg짜리 포탄을 최대 사정거리 13km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섬의 길이는 80m, 폭 50m, 높이 13m였는데 내부는 3개에서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240명의 병력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비축물자를 쌓아둘 수 있어서 30일 정도는 아무 보급이 없어도 임무 수행이 가능했는데요. 섬 전체가 두께 10m가 넘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불침 전함이었던 거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전함의 한 포가 100발 넘게 섬에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 드럼은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5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일본에 항복하면서 포트 드럼의 병력 역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까지 포트 드럼이 입은 피해는 부상자가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황이 연합군 쪽으로 유리하게 바뀌고 미군이 필리핀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포트 드럼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해군이 아니라 미국 해군이 마닐라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일본군이 점령한 포트 드럼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미군들이 여기서 철수할 때 주포와 부포는 파괴했기 때문에 커다란 대포는 없었지만 일본군이 여기에 숨어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해군으로서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섬의 방어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이 섬을 만든 미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밖에서 대포를 쏴서 이 섬을 파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를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45년 4월 13일 미국의 상륙정 2척이 2개 소대 병력을 이 섬에 비밀리에 상륙시킵니다. 한 개 소대는 일본군을 제압하기 위한 저격수들이었고요. 한 개 소대는 폭약을 짊어진 공병들이었습니다. 폭약이 설치되자 또 다른 상륙정 한 척이 다가와 요새의 한기구에 1만 1천 리터나 되는 석유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는 폭파 버튼을 누르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요새의 구멍이란 구멍에선 모두 하염이 뿜어져 나오죠. 내부에서 일어난 하염이 얼마나 엄청나던지 미군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폭발이 일어난 지 5일이나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새 안에 있던 일본군 병사들은 전멸했는데 까맣게 불탄 시체 65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 엄청난 폭발로 내부가 전부 손상되었기 때문에 포트 드럼은 더 이상 요새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내부가 멀쩡했다 하더라도 항공기나 핵무기의 발전으로 이런 개념의 요새 자체가 전술적으로 별 쓸모가 없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는 중입니다. 마닐라만으로 진입하는 배들을 위한 간이 등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구남처럼 쓰였던 섬, 구남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